자, 국고처 오늘 여러분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입니다. 매수가는 75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이번 주 초 단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 흐름이 이어와 줬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투자하면서 딱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워낙 지금 전일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관련된 중국의 그런 어떤 조치라든지 봤을 때는 미국 중심으로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는 종목에 선별할 때도 미국에 맞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화학은 미국의 이제 지금 혁신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가 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어떤 좋은 종목이라 일단은 말씀드리고, 최근에 LG 에너솔루션도 어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 중심에서는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LG 에너솔루션의 지분법에 대한 이익도 있겠지만 LG 엔솔에다가 여기에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이제 특히 양극재가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전구체 쪽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한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첨단 소재로서 아마 LG화학이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쪽인데 이 니켈, 핵심적인 니켈이 많이 들어가죠. 하이 니켈 쪽이라서. 그래서 이 컨소시엄도 이렇게 구축을 해서 전체적으로 미국에다 또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아마 미국 전기차 시장 이제 성장하는 흐름이고, 또 LG 엔솔은 아시겠지만 GM하고 또 스텔란티스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하고 연결해서 합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화학에 대한 어떤 산업도 있지만 LG화학은 이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으로 연결돼서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한 75만 원 정도에서 이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라면 만약에 시장이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매수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흐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75만 원 정도 되니까 한 5% 정도는 여기에서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충분하게 이번에 이제 1차 저항이 한 66만 원대가 있긴 하지만 아마 돌파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66만 원은 단기적 흐름에서는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는 75만 원 구간은 열려 있으니까요.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그때부터 한 5%씩 좀 어떤 축소하면서 최종 목표가는 한 90만 원까지 중장기로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이고요. 매수가는 4만 3천 원에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뭐 6만 원까지도 터치하나 싶었던 주가가 시장에 빠지면서 현재는 3만 원대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마지막 거래일 5%대 장대 양봉 그려내줬습니다. 심택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한 4분기 정도에는 저점을 좀 형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봐더라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 일단 지금은 저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이번이 핵심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인텔에서 새로운 CPU DDR5를 지원하는 CPU에 대해서 그동안은 계속 연기를 했는데 일단 조만간 공개를 해서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모멘텀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2분기에도 한 1,000억 원대 어떤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고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1,000억 원대 어떤 영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청산가치 밑으로 좀 항상 싸게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겠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적으로 지금 한 매수 가격이 한 4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번 차트 흐름 연결되면 한번 연결해 주시고요. 안 되면 직접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만 3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제가 한번 실적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분기까지 1,955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이보다 절반 수준에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싸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 흐름은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는 이런 매크로 변수에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반영되는데 이번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내년 정도에는 뭐 AI라든지 5G라든지 뭐 전장에 대한 그 반도체에 있어서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올랐을 때는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61선 정도가 한 36,000원에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저항은 좀 돌파해 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30% 정도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서 여러 번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3,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한 비중 30%에서 한 10% 정도 줄이시고 조정이 한번 나온 다음에 그때 다시 채우는 전략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본다면 충분하게 5만 원대가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5만 2천 원 정도를 일단 그 다음 목표가 그 다음에는 5만 8천 원 나눠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 2만 8천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엄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쉼텍에 대한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이고요. 매수가는 7만 500원에 보유 비중은 25%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도 기대가 되고 공장 증설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기업은 좀 그래도 그 가능성이 좀 큰 기업이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7월 달에 한번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왔었죠. 근데 그 중심에 결국은 이제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우리가 투자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때 미국을 우리가 포커스를 끼워 넣고 본다면 종목들이 더 압축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이제 기대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탈러시아 정책 때문에 이 풍력 쪽을 투자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이전보다 한 3배 정도 이상의 풍력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하부 구조물이죠. 예산 하부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애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바닷가하고 근접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에 대한 그 수요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 회사의 장점이 유럽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 포르투갈이라든지 터키 쪽에 공장이 좀 증설을 해놓은 상황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원가 면에서 베트남 쪽에도 공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쪽에도 이제 연결돼서 또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공장에 대한 최대 규모를 또 연결해서 또 증설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본다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또 이쪽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충분하게 지금까지는 좀 실적이 좋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3분기 때부터는 조금 이제 컨센서스를 보니까 좋게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추세적으로 61선을 좀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61선의 가격대가 한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6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리스크 관리 하신다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파동을 좀 타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25% 정도 되니까 보유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이제 72,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는 전체적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가장 큰 쪽을 봤더니 한 8만 원 정도대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8만 원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좀 분할해서 9만 원 사이에서 약간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고요. 매수가는 93만 5천 원에 보유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도 다시금 80만 원대를 회복해낸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한 10개월 이상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바이오 쪽에 어떤 관련된 그 수출 데이터에서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열어봤거든요. 네, 그때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진단키트 쪽이 그동안 수출을 주도했잖아요. 근데 진단키트는 좀 떨어진 반면에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관련해서는
수출이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회사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도 긍정적인 어떤 이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공장, 3공장이 연결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 부분도 가파르게 좀 나온 데이터를 저도 확인했었고요. 또 여기에 또 생산할 수 있는 품목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젠이 이제 알츠하이머 임상 3상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한 11월 30일 날에 발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생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이 항체 의약품에 대한 이 동사의 어떤 강한 메리트가 있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들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년에 4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한 25만 6천 리터 정도니까 어떻게 투자 규모로 보면 1, 2, 3 공장을 합쳐놓은 투자 규모를 통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장도 순조롭게 지금 증설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6월 달이니까 그 과정에서 공장이 지어지면 나올 수 있는 소식이 뭐냐면 수주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주 공시가 많이 나오면 또 그게 또 성공적으로 또 5, 6 공장이 또 이어지겠죠. 그래서 삼성에서 투자 어떤 이제 그 어떤 향후 투자의 계획에서 이 바이오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 이쪽으로도 계속 투자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시장이 밀리면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이오젠 소식이 나면서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강하게 올랐던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에 의해서 하락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보면 강한 어떤 매수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15% 정도 되니까 5% 정도는 추가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에 만약에 좀 한 5%에 10% 정도 늘린다면은 이제 단가가 좀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밀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이제 최근에 이제 고점이 됐던 92만 원 선, 92만 원 선을 딱 이제 1차 어떤 비중을 줄이는 이제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장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92만 원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만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더 길게 가시면은 충분하게 한번 이 종목은 그냥 100만 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로 95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국고초 오부 지금도 전화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국고초 오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119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송재호 대표와 함께하는 국고초 오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저 카카오 게임즈예요. 네, 카카오 게임즈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51,200원에 20%예요. 네, 51,2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현재 3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이걸 진짜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가지고. 네. 욕심부리다가. 그런데 이게 어제 말 들으니까 실적이 안 좋을 기라 하면서 주가 많이 빠진다 하대요. 네.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이게 얼마까지 빠질지. 어느 선에서 지지대가 올라갈란지 그것도 궁금하고 좀 실이 좀 많이 걸리지 싶은데 어느 네. 정도나 걸릴란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 타이밍을 놓치셔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들 다 여쭤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빠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가장 필요할까요? 일단 카카오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상은 이제 2분기까지는 이제 오딘의 실적이 잘 나와서 그래도 한번 8월 달에 한번 강한 반등이 좀 이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신작이 최근에 신작이 발표됐었는데 이제 그 신작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한번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름이 이제 우마 무스메카라는 이제 게임인데요. 이제 이름이 어려운 하는데 일단 초기에는 좋았는데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3분기 실적에서 좀 이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컨센서스에서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4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부분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결국은 게임은 신작이거든요. 이제 신작 모멘텀이 언제 나오냐면 내년 초반입니다. 내년 1분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서 보게 되면 그 신작이 나올 때까지는 좀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가 나오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4분기 정도, 지금 4분기의 중심이라 4분기 후반부에 갔을 때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신작이 제대로 또 좀 결과가 나와야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을 본다면은 내년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 연말 정도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번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하신다면은 지금 그래도 이제 51,200원 정도 흐름이니까 20%는 좀 가지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아쉽지만은 좀 하락 추세입니다. 120선도 그렇고 한 60일선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대응하신다면요. 만약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올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여기 추세 하단에 올라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크게 올라오면 121선, 적게 올라오면 한 61선 정도니까 61선 정도가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 정도 만약에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다면 좀 어떤 정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하시고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아지고 뭐 신작의 게임이 이제 좋은 반응이 나온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때 다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하나솔루션이 네, 하나솔루션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48,700원에다가 100%를 했어요. 네, 48,700원에 100% 올인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담으셨나요? 처음에는 44,000원 사갖고 더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가 매수를 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래서 다시 내가 팔고 다시 재매수를 했어요. 아, 네. 지금 8월과 9월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걸 더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아, 네. 앞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더 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멈춰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일단은 3분기 실적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 이제 그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서 가격도 좀 상승을 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또 최근에 이제 환율 때문에 그 환율 효과도 좀 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비중이 워낙 크시니까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이제 물적 분할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태양광 기업으로서 저 변모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그래도 하나솔루션은 그래도 이제 최대 핵심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향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 부분에서 좀 기대되고 있고요. 또 특히 이 회사의 그 장점이 뭐냐면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생산하는 쪽이 이제 수혜가 되는데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증설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향후 스탠스는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면
때는 좋은 기업의 내용이고 미국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 어떤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0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고 전략적으로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체 61선이 핵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61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61선 가격대가 45,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 되니까 이 45,000원을 벗어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시장이 또 어려웠을 때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더 내려올 경우에는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조절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61선 이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담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냥 벗어나면 좀 줄였다가 다시 복귀하면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경우에는 또 여기 아래에서 그만큼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종목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도 되고 향후에 어떤 미국의 그런 이런 그 인프레 투자 관련해서 태양광 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또 뭐 삼성이 알리백에 또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희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일선을 잘 지지해주고 간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1차 아마 54,000원대에 대한 부분까지 올라올 겁니다. 이 54,000원은 이게 추세로 보게 되면 전체적 확인해 보시면 파동을 타고 있거든요. 이렇게 타고 가면서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타고 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54,000원 정도 비중이 크시니까 54,000원 도달하면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파동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아마 6만 원 정도가 그 다음에 파동에서 상단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염두해 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4,000원쯤에서는 수익을 조금씩 실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저 하이브요. 네, 하이브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25,000원에 20%인데. 네, 125,000원에 20% 들고 계시네요.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와서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턴할 때가 됐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수를 잘 했는지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한 42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군대 문제도 있고요. 연일 계속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간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뭐 하이브 하게 되면 뭐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하고 어떤 쌍벽을 이루면서 네.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 이제 군대 문제라든지 또 지금 최근에 활동이 뜸해지면서 이제 우려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게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좋게 나오는데 주가에 상당히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군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보면 그 BTS만 이제 하이브에 있는 그 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요. 뭐 TST부터 해서 뉴진스 뭐 이런 그룹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세븐틴이라는 이런 새로운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 빈 자리를 좀 채워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좀 우려감이 그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아직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이렇게 그 차트를 보게 되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이런 조목군들은 이제 갑자기 급등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시고요. 네, 뭐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아까 그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120선 라인 때 또 추가적으로 61선 라인 때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좀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오고 저점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충분하게 한번 그 강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좀 매도를 좀 하시되 지금 저항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 60일선 이제 16만 원 정도가 1차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기 좀 이제 부담돼 14만 5천 원에서 지금 절반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16만 원 또 오게 되면 다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지금 이제 12만 5천 원 정도 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손절선을 정하시고 꼭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신가요? 엔캠, 네, 엔캠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94,600원에 20%입니다. 94,300원, 600원쯤에 20% 들고 계십니다. 네네. 기관이 9월 초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손실 중인 상황인데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희가 30%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10%를 매도를 하고 20%를 가지고 있는데 또 네. 그 외에도 또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음. 안 그러면 조금 해가지고 팔아난 돈을 가지고 다시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 좀 보유를 해봐도 되는 종목인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유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지금은 네. 이제 보유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회사는 이제 전해액하고 우리가 첨가제 쪽이죠. 이제 전해액에 들어간 첨가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증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쭉 찾아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증설하고 보니까 2026년도까지 생산 그 캐파를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6만 5천 톤 정도 됐는데 25만 톤까지 내년까지 증설할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80만 톤까지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밀렸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그동안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약간 수익성 면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배터리 소재에서 40% 정도 차지하니까 증설하면 증설한 만큼 빨리빨리 이렇게 실적으로 전환되는데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는 그게 시간 텀이 이제 좀 늦어진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엔케인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저점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해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 4대 어떤 이제 소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전해액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사람의 혈액 역할을 합니다. 이 전해액이 없다면 우리가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리튬, 쉽게 말해 리튬 이온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소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지화에 맞춰서 각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게 옆에서 좀 증설하는 점이 이 회사의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에서 간략히 한번 또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도 지금 그동안은 좀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돌아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21선도 올라가고 60일선도.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흐름들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로도 좀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가져가시되 아마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추가적으로 그 리스크는 60일선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비중을 줄인다 생각할 경우에는 최근에 그 6만 5천 원 밑에 있는 6만 4천 원대가 최근에 그 어떤 흘러내렸을 때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비중을 조절한다, 5%씩 조절한다면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충분하게 좀 기다려 보신다면은요, 전체에 봤을 때는 그 10만 원 선까지 한번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좀 고생하셨으니까 한 9만 5천 원 또 올라오시면은 조금씩 5%씩 줄이시고 10만 원까지 쭉 해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수익을 좀 거두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면은 충분하게 그 이상도 갈 것 같아요. 근데 한 6개월 정도를 바라본다면 이 정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충분히 수익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화 한 번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네, 말씀하세요.
어떤 종목 그러니까 들고 계신가요? 쫄순, 아이고, 이거.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셀트리온이요. 아, 셀트리온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예. 비중도 알려주세요. 17만 3,500원이고요. 네, 또, 17만 3,500원을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한 계실까요? 30% 됩니다. 30% 정도 들고 계시군요. 예,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소식에도 사실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예.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지금 센트럴이, 일본이고 미국이고 제약 허가가 이렇게 제휴가 나고 이래서, 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했는데, 자꾸, 이 뒷걸음질 자꾸 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지, 예.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들고 가야 하는지 좀 어떻게 교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전략이 가장 필요할까요? 네, 저도 이제 아까 수출 데이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잘 나올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이제 그동안 좀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연결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3분기에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상치보다. 그래서 3분기에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악재 측면에 있었죠.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제 약간 바이오 관련해서 또 약간 규제를 한다, 미국 현지에다 공장을 지어라, 바이든 대통령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감을 반영되면서 조정을 보였는데 이 회사는 이제 우리 미국의 어떻게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만약에 꺾여준다면은 좀 더 강한 패턴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를 한번 잘 보시면 좀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제 경기하고 무관한 어떤 바이오 시밀러 쪽이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서 그래도 이 셀트리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 또 특히 이제 내년 정도는요,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팔리는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는 특허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 쪽이니까 좀 그 부분도 수혜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아마 이제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한 모습들 많이 보이는데 최근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라오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마 바닥을 잡는 과정이 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저점의 구간이 이제 16만 3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만 3천 원 정도 구간, 특히 16만 원 정도 장중에 밀렸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주셔야 돼요. 종가상으로. 그래서 이 구간만 잘 지켜야 된다면 보유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 전략성을 말씀드리면 이 벗어나면은 이제 비중을 좀 조절했다가 좀 아래쪽에서 15만 원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좀 일부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지지해주고 간다 할 경우에는 저는 이제 목표가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21만 원대까지는 또 올라오는 흐름들은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한 21만 원 선도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아마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6만 원, 7만 원대까지는 이제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만뿐만 아니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기업도 중요한 상황들이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전체적으로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전체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대표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경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때마다 이 네. 바이오 기업들의 그 자리를 좀 메꿔줬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쪽은 상대적으로 좀 기대되고 있고 또 특히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유럽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면은요. 네, 지금 nem시마 SC라든지 휴미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약 그 복제약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또 이게 이제 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된다는 건 물량이 많아진다는 건 신제품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은 매출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잡고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 구간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주간 테마 유망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테마주 성격이 있는 종목군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버티즈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네. 한번 이제 방송에서도 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금요일 날 흐름을 보게 되면 SPG하고 노버티즈가 그래도 이제 코스닥에서는 좀 그래도 강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속기,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움직일 때 걸고 움직일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관절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제어해주거나 풀어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감속기입니다. 네, 그 제품을 만드는 게 노버티즈라는 회사고요. 전반적으로 ST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보시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가 보시면 돼요. 핵심적으로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요. 첫 번째로. 근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감속기를 못 만듭니다. 다른 제품을 만들더라도 부품을 만들더라도 못 만들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이는데 로보티즈는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온가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죠. 증설한 부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상당히 좀 성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보면은 이제 감속기 왼쪽에 있는 제품이 감속기라는 그 이미지 제품이고요.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이제 다이맥스라고 액추에이터 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일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이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회사는 실내용에 대한 자율주행하고 실내하고 자율주행이 연결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실내 그 자율주행 보시게 되면 실적으로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는 그 기업이고 추가적으로 실내 쪽에서 보면 네, 지금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본다면은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를 간단히 한번 보시고 마지막 간단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 보시면은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네. 아마 시장이 좀 어려워서 조정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 이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 61선 나이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27,000원 이후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까지 만나봤습니다. 국고초 5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